네, 최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자취를 감춘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그리고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텐 취재 결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이 두 사람의 중병설을 확인했습니다. 황병서는 극심한 만성 신부전증을 그리고 최룡해는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어서 거동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단독으로 취재한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한 권력 서열 2위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그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신변 이상설이 돌았었는데 중병을 앓고 있다고요? 네, 지난 16일 날 태양성절, 그러니까 김정일 생일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할 때 빠졌죠.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들려왔죠.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했던 군부대 훈련무 때도 참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북한군 군악대 창설 70주년 기념 공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우린 67살이거든요. 예. 이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합병증까지 해서 만성 신부전증이다.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좀 악화돼서 그 혈액 투석 단계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예. 외부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거동하기가 좀 네, 쉽지는 예, 않아 예. 보이네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3년에도 싱가포르에서 지병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병원인지가 취재가 됐다고요? 이 병원은 이제 그 병원 명칭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제 싱가포르이 이제 이른바 메디컬 투어리즘이라서 아프리칸 제3세계 그 신변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고위 인사들, 비용은 많이 들죠. 이런 인사들을 창의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해당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가지고 치료하는. 과거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이 황병서 역시 그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물론 일부 황병서 의사들이 이제 대북 전문가들 보면 황병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한데 평소에 당뇨 기운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극심한 거를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혈액 투석까지 더하면 이제 심한 경우 우리는 흔히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인공신장, 예. 콩팥을 다시 교체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 인공신장을 장착하거나 혈액 투석 기능을 몸에 장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연으로 해서 거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 그러니까 광명성호를 발사하고 나서 여러 이제 공개석상에서 네. 황병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 예, 그런데 그 대남 도발 설령 황병서가 모습이 안 들었다라도 그걸 대남 도발을 준비하려는 게다라는 건 좀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들으면요. 예? 총정치국장이라는 건 일종의 정치군인입니다. 군 작전을 하는 거나 아니고 이제 황병서라는 위치가 조선노동당 이 중앙위원회 그 정치국 상임위원이라는 거죠. 상임위원은 현재 김정은, 그다음에 김영남, 거의 구순에 가까운 김영남, 그다음에 황병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 대남 도발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 통전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이라든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이명수 총정찰국장 이 다른 인사들이 이 군 실지 야전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준비를 하지 이 황병서가 안 보였다 그래서 설령 안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혼자 대남 주발을 준비하게 숨었다라는 건 좀 약간 좀 억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룡해 노동당 비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난해 이제 11월에 실각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에 이제 복권됐다 이런 내용도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많이 아프다고요, 최룡해 비서도. 예, 최룡해라는 사람은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최현, 북한 김일성 최측근의 최현의 둘째 아들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어려서 부유한 집에 굉장히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던 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본인이 2번 실각이 됐었죠. 예. 1990년대 중반에 한 번 있었어. 그때 노동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본인으로서는 그 대북 전문가들이나 탈북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던 인사기 때문에 예. 이 받는 육체적 강도라든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겠죠. 거기에 이제 역시 최령희 역시 1950년 우리 말하면 66살입니다. 66살인데 이 사람은 역시 이런 스트레스에다가 그 몸이 안 좋았겠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다리도 아프고 우리가 지난 예. 1월 중순이었가요? 지금 화면에 앞서 잠깐 했었는데 어떤 그 객석에 앉았을 때 이 최령의 다리가 굉장히 유달리 가늘어서 어디 아프지 예. 않느냐. 그래서 어디 이제 고문을 당한 게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까지 설도 있을 수 있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관절염에다 별도로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절염이 좌골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네. 아니 뭐 그런데 그게 심하면은 바로 그 다른 합병 증세가 오는데 이게 좌골신경통 그 좌골신경통 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허리 둘레도 굉장히 가늘게 해야 되고요. 예. 그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시 이것도 이 걷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관절염도 앓았는데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저기까지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까지 병명까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의 중병설.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의 고인사들의 이렇게 신병 인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주로 관영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좀 공산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 우리는 고위 인사하면 인사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예. 공산국가들은 인사 발표를 안 해요, 별도로. 안 하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보당국이나 관계당국에서 호명하는 명단이라든가 거기 공개하는 사진을 보고 분석을 하죠. 네. 쭉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황병서가 신병인 사설이 나돌았다는 것도 우리가 평양에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북한 관영 매체들의 등장하는 모습과 황병서 모습이 안 보였다.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고위 인사 변동은 그 관영 매체에 안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맞는 것이 예. 나중에 얼마 지나면 일정 기간에 이번에 김영철도 통전부장이 됐다 본인들이 호명을 했고요. 본인이 군복을 입었다가 작년 김양건 이후로부터 이런 그 양복이나 북한이 말하는 인민복을 입고 등장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이 됐구나. 예.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병서와 최룡의 중병설을 단독 보도한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